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었죠? 정석은 없었고, 그 다음에 부교재 세 문제인가? 네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전부 다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한 두 개 정도만 그려드리고요. 남은 시간에는 그래프 그린 거 확인 좀 하고, 상황 봐서 뭐 진도를 나가든지 하도록 하죠. 자, 부교재 180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수업할 때마다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뭔가요? 그래프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제 3개, 이거 그래프 안 그리셨으면 그래프를 좀 그려서 같이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A가 아니구나.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b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랬는데 만나는 점의 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4일 때 a 더하기 2b는 얼마냐? 그럼 문제에서 교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교점은 연립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b가 되고요.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에 두 근이 얼마랑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고 4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근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해서 a값 b값 찾으시면 돼요. 아마 이렇게 푸셨을 텐데 이거 말고 그림적인 이야기를 같이 섞어보자고요. 그림적인 이야기를 같이 섞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알 수 있는 거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a입니다. 분수 나왔죠? 그러면 y좌표는 문제에 필요할 경우에만 구하고 일반적으로 안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x좌표 이렇고 y절편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가지고 그림을 계략적으로 구해본다면 여기쯤 y절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a, 아래로 볼록.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져서 여기 2분의 a, 땡땡땡. 또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2분의 a. 물론 2분의 a가 정확히 0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그건 공강상 이렇게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1차) 직선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에 대한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하는, 즉 회전하는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어요?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럼 기울기 1인 이 정도겠죠? 이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라고 4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느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여기쯤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인데 아이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죠? 그림 구조상 이게 2분의 a를 중심으로 대칭인데 되기가 어렵겠죠. 그럼 아마 이 그림일 겁니다. 이 그림일 거고요.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이 그림일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과 3은 대충 요 정도 느낌?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4. 됐죠? 그럼 우리의 추론 내용만으로는 이제 사실 결국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추론 내용만으로는 2분의 a가 수면 안 되고 양수면 되겠네 라는 내용이 찾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 3이 a 플러스 1이니까 a가 얼마면 돼요? 2면 되죠. 그죠? 우리 예측한 대로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됐죠?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혹은 될 수도 있는 거 안 될 수도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 보면 혹은 학교 시험 문제 어려운 거 보면 주어진 조건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거가 될까 이거가 될까를 찾아보시려면 결국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대칭성이라든지 그래프의 특성 같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은 결국 수식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림을 한 번씩은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다음이요. 183번입니다. 183번이고요. 이번엔 아까 수식부터 했으니까 이번엔 그림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림부터 가보고 그림으로 해결이 안 되면 수식적인 접근 또는 그림으로 해결이 돼도 역시 수식적인 접근을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7 이 친구 있고 y는 마이너스 mx 이렇게 있어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7은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7이죠. 1, 2, 3, 4, 5, 6, 7 여기 있네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분명히 여기 두 개 만날 텐데 그냥 구할 수 있긴 있어요. 얼마냐면 뿔마 루트 7이죠. 근데 무리수는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잘 안 구합니다. 문제에서 꼭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니면 잘 안 구해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만 그려줄 겁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만 그려져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이번 친구는 직선은 조금 다르네요. 아까 전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기울기가 어디 있냐? 기울기가 m이죠, m. 기울기가 m, 알 수 없는 값이에요. 그럼 이걸 m의 개수로 묶어서 이렇게로 놓으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면 식이 성립하고 성립하면 무슨 뜻? 지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걸 보고 직선이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얘는 m 값에 따라 기울기는 변하지만 무조건 0,0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직선을 가지고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 값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여기선 기울기가 m은 아니에요.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m이 양수 1이면 기울기는 이렇게 되긴 하는데 어쨌든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근데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8이래요. 차가 8이래요. 차가.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차가 얼마라고요? 8이라고요. 됐죠? 근데 그림을 아직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가만 놓고 보니까 0을 중심으로 요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2차도 얘를 중심으로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낸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도 똑같이 x좌표의 차가 8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사실은 구하기 전에 m값이 2개 나오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m값 2개는 서로 기울기는 같은데 절대값이 반대인, 기울기의 크기는 같은데 절대값이 반대인 친구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양수 m을 구하세요. 두 개 중에 양수래요. 그러면 m이 양수면 전체 기울기는 음수예요. 전체 기울기는 음수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친구는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그림으로 바꾸는 능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이건 그냥 선생님이 자주 하는 거예요. 왼쪽을 알파, 오른쪽을 베타로 놓습니다. 문제에 특별히 뭔가 요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를 중심으로 한번 기술을 해볼까요? 자, 알파를 중심으로 여기가 알파인데 8만큼 더 가서 베타가 됐으니까 베타라는 미지수보단 알파 플러스 8이라고 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알파랑 알파 플러스 8이 모두 여기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여기 위의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알파를 여기다 넣어서요. 알파 제곱 빼기 7은 7은 얼마? 여기 미안해요. 알파 콤마 알파 제곱 빼기 7 이게 A점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점, 여기 B는 알파 플러스 8, X자리에 알파 플러스 8 넣어서 알파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7이라고 놓을 거예요. 근데 이걸 뭐랑 똑같냐면 지금은 직선 위에 이야기 해석을 안 했죠. 직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X좌표가 알파인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M 알파로 해석을 해도 똑같고요. 알파 더하기 8, 마이너스 M 하고 알파 더하기 8로 해석을 하셔도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 해서 알파 제곱 빼기 7은 마이너스 m 알파가 되고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로 알파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7은 왜 더하기 7이냐? 빼기 7이죠. 빼기 7은 마이너스 m 알파 플러스 8과 같다는 거죠. 그럼 미지수가 알파랑 m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래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나머진 계산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수식적으로 접근한다면 자 연립합니다. x제곱 빼기 7은 마이너스 mx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mx 마이너스 7은 0이고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요. 그럼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은 m이에요. 미지수 하나인데 미지수 3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요. 식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7이죠. 근데 문제에 나온 두근의 차,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거고요. 차는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그게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됐네요. 덧셈, 곱셈, 뺄셈 있으니까 서로 4개 중에 2개가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하나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정리해서 얘는 절대값이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의 루트가 되고요. 그럼 얘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라 나머지는 넣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까지 만약에 한다고 놓고 봤을 때 이쪽보단 이쪽이 더 편하네요. 그죠? 근데 이게 편할지 이게 편할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나머지는 계산. 알파 베타 자리에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 m 넣고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치를 넣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 찾으시면 되고요. 됐죠? 왜 이렇게 덥니? 여기는 문제 친절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겠네요.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고 해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만 하시면 돼서요. 자, 우선 알파 베타 있는데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알파 베타 감마 순서는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그랬으니까 이 둘의 간격이 2라고요. 두근의 차라고 볼 수 있고요. 감마 마이너스 베타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0은 4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Y좌표가 4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런 이야기들인데 문제에서는 F함수에 둘을 더한 값, 알파, 베타 더한 값에 감마까지 표현을 하래요. 감마까지 더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인 건데 이걸 가지고 우선 식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식을 만드는데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너무 많아요. 알파, 베타, 감마가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하시든 이걸 보시든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라는 사실과 감마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알파, 베타, 감마 3개에서 결국 구하라는 건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3이니까 3알파 더하기 5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주어진 거 뭐가 있냐면 사실 두근이 나왔잖아요. 두근이 나왔잖아요. 그럼 fx는 문제의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최고차의 계수 1이라고도 나와 있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요것만 조금 정리할게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는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 풀어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3알파 플러스 5 여기에 3알파 플러스 5를 넣으면 2알파 플러스 5고요. 여기에 넣는다면 2알파 플러스 3이네요.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친구는 얘예요. 됐죠? 그러면 알파만 구하면 이야기 끝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중에 이거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거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맞죠? 안 쓴 거 있네요. 이거 있죠. G형이 4라는 거 표시는 했는데 우리 계산식에서 쓴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친구를 통해서 뭘 표현하는 거냐면 알파가 얼마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왔죠? 그러면 G 함수를 놓고 보니까 이 친구 여기에 좌표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누구랑 F랑 여기서 만나잖아요. 어디서도 만나요? 여기서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fx는 gx의 근이 알파랑 원래 감마인데 감마가 알파 플러스 3이었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거 몇 차? 2차예요. 최고차의 개수 1이고요. 이거 몇 차? 직선이니까 1차죠? 그럼 넘겨서 fx 빼기 gx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친구는 2차고요. 최고차의 개수 1인 친구입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는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 gx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x에서 누구를 빼냐면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을 빼시면 됩니다. 이거 빼고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근데 fx 아까 먼저 구했잖아요. fx 뭐예요? 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빼기 x 마이너스 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 이렇게라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으로 있네요. x 마이너스 알파 공통으로 있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죠? 그럼 x 당연히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알파 빼기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도 사라지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긴 마이너스 2 남고요. 여기는 마마에서 플러스 3 남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라고, 요거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gx는 얼마? x 마이너스 알파예요. 요거 1이니까. 근데 뭐 안 썼다고요? 이거 안 썼잖아요. g형은 4.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g형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게 4라고. 나왔네요. 알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네요. 나왔죠?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프 그려져 있어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은 별로 안 했고요. 그냥 수식적인 이야기로만 쭉 정리를 했습니다. 양쪽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다. 는 이런 형태의 해석까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해도 되고요. 그래프 중에 좀 희한하게 그려지는 거 2개 해볼게요. 뭐냐면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왼쪽 아래에 있는 거 있죠?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보면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1 하고 x-5라고 되어 있어요. 식전체에 씌워져 있거나 x에만 씌워져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야 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1이고 이게 양수일 때 이게 음수일 때로 나눌 거고요. 그럼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주어진 식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원래 있고요. x-1, x-5가 됩니다. 그럼 이 순간엔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데 얘랑 부딪힐 거니까 x-1, x-5가 되고요. 이렇게 적긴 했는데 이건 편의상 적은 거고 실제로는 x의 범위로 적어야죠.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뉘고요. 요건 전개해내지 않겠습니다. 2차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리는 거 간단한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1, x-5 그래프를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올 거고요. 역시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올 겁니다. 이제 그래프 그려보죠. 그래프 흰색으로 그리고요. 가져와야 되는 부분은 다른 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1하고 5. 1, 2, 3, 4, 5. 여기 5를 지나면서 최고차의 개수 음수죠?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고요. 이 친구들의 가운데는 1과 5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3을 꼭지점으로 가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4예요. 그럼 3,4.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지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 y절편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1, 2, 3, 4, 5 여기 마이너스 5.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어디만 가져온다고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자, 물어보죠. 이 점 x 1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x는. 요 점 x 정확히 1이에요. 이 점 x는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점입니다. 우리 가져와야 되는 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니까 여기를 가져와야죠.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점이 연결돼서 마치 뭐처럼 선처럼 보입니다. 그럼 우린 이 그림에서 x절편 하나 가져와야 되고요. 꼭지점 가져와야겠네요. 이건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림 그릴 건데 따로 안 그릴 거예요. 얘랑 놓고 보니까 이 식에서 우연히 y의 부호만 바뀌어 있네요. y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렸던 그래프를 x축 대칭하면 3,4가 3,-4로 갈 거고요. 0,-5가 0,5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건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대칭인 구조로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길 겁니다. 근데 우린 이 그림을 그려서 x가 얼마? 1보다 작은 것만 가져올 거예요. 1보다 작은 거. 여기 있는 점들이죠. 그래서 그 점들을 연결하면 선이 돼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시하셔야 되는 건 여기. x절편이면서 동시에 그래프가 바뀌는 점이니까 1,0 표시하셔야 되고 왼쪽 식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전개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은 이거고요. 왼쪽은 y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걸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이번 과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열심히 그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렇게 해오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알겠죠? 이거 안 지울 테니까 두 번째 거 보죠. 자, 두 번째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페이지에 역시 왼쪽 밑에 거 볼 겁니다. 왼쪽 밑에 거 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절대값 2x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조금 다이렉트로 갈게요. 절대값 안에가 2x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이걸 0으로 만드는 x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식이 갈리고요. 그 식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보다 크면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뭐가 빡 느껴지면 좋겠어요. 이거 뭔가요? 맞아요. 완전 제곱식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이건 인수분해 되나요 혹시?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대신 그럼 꼭지점 구합시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인가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에요. 알고 있죠 다들? 2a분의 마이너스 b예요. 그리고 y좌표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됐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여기가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좌표 1,0이고 위로 볼록이에요. y절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가져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리실 때 여기쯤을 1로 잡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개빡센 겁니다. 왜요? 2분의 1이면 여기 또 작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넓게 잡아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2분의 1 있을 거예요. 2분의 1 있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가져올 거예요. 이쪽 가져오는데 경계가 되는 이 부분의 값은 찾아야죠, 직접. 얼마예요?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2분의 1 빼기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여기 좌표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이렇게를 가져와요. 뭐가 살았어요? 꼭지점이면서 동시에 x절편 살았네요. 1,0 써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 그립니다. 이 그래프 그리면 아이고 틀렸네. 이거 플러스이죠. 미안해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거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 한 칸, 두 칸에서 여기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위로 볼록입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 1이에요. 1이고요. 지금 그린 그래프, 지금 그리라고 드린 그래프, 그리고 웬만하면 절대값 들어있는 그래프는 중간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끊어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경계가 되는 부분들 있죠. 경계가 되는 부분이 거의 99% 연결이 돼요.
그래프를 막 의도적으로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2분의 1 집어넣어요. 어차피 그림 그려야 되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 마이너스 4분의 1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는 그래프니까 점선으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 2분의 1 여기 있어요. 2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이만큼만 가져옵니다. 이만큼만 가져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그려놓고 보니까 꼭지점은 살렸어요. y절편도 살렸어요. 아이고, x절편 구해야 되네요. x절편 구해야 돼요. x절편은 쟤를 0으로 만드는 거고 아까 인수분해 안 된다고 했죠? 그냥 근해 공식 때리셔야 됩니다. 근해 공식 때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 8이에요. 8은 2루트이죠? 약분하면서 음수배까지 때리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입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왼쪽으로 갔으니까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는 건 이렇게 그리셔서 꼭지점, 꼭지점, y절편, x절편, x절편, x절편 그리셔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안 다뤘지만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뭐까지 다루셔야 되냐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절대값에 또 절대값을 씌운다고. 근데 이건 알고 있죠. 우리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했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 밑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렸죠. 그럼 지금 그래프 그렸잖아요. 위에 있는 건 살리고요. 밑에 있는 걸 대칭 이동해서 올려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부분이 대칭 이동해서 올라가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가로축을 그어서 교점이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적으시고요. 적으시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있는 거 한번 그려드릴게요. 근데 그거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그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세요. 해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해석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뭐냐면 마지막 거 y는 마이너스 2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더하기 1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야 되고 그럼 나중에 배우는데 이건 해보시면 양끝값이란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요거는 정리를 하면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머지는 뭐 이제 벗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몇 개의 스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이렇게 절대값 씌웠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위에 있는 식이나 밑에 있는 식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실수배는 안에 넣던 밖에 넣던 똑같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1 이걸 잠시만 fx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걸 fx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fx 전체의 절대값 더하기 1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분해를 해볼 거냐면 y는 절대값 fx 구하신 다음에 y는 f 마이너스 절대값 f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f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분해에 의해서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식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외운 걸 쓸 수 있죠. 식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됐어요? 밑에 있는 거 위로 대칭 이동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렸죠. 암기한 걸 써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나요?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나요? y의 부호가 사실 바뀐 거죠. y의 부호가 바뀌었으면 무슨 축 대칭입니까? x축 대칭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이거 이제 이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 뭔 짓을 한 거냐면 사실 이게 y-1인 거예요. 넘겨서 생각을 하면. 그럼 이 식의 y 자리에 y-1을 넣은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뭔 짓을 한 거냐면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거부터 해볼까요? y는 2 괄호치고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1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되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맞죠? 이게 fx예요. 근데 그 fx를 뭐 해야 돼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은 뭐가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가 이렇게로 바뀝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아닌가? 마이너스 2다. 아이고, 마이너스 2다. 미안해요.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다시 그려야 돼.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1은 똑같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친구가 첫 번째. y는 fx. 옆으로 그리죠. 옆으로 그려서 두 번째는 이거의 절대값 씌운 거라 식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 1 하고 여기 2 있는 이렇게 생긴 친구가 됩니다. 이게 y는 절대값 fx 그림이 돼요. 근데 그 친구를 어떻게 대칭하라고요? x축 대칭해요. x축 대칭하면 그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있는데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친구를 y축으로 1만큼 올리라고요. y축으로 1만큼 올리면 공간이 없네요. y축으로 1만큼 올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1,1 이게 되고요. 1,0도 올라가서 얼마? 1,0이 될 거고요. 0, 마이너스 2는 올라가서 0,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요 4개를 구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 4개는 여기에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냐? 요거였었으니까요. 절대값 x제곱 빼기 1 외에는 다 상수죠? 다 상수고 y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잖아요. 넘겨서 정리하면 2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x제곱 빼기 1이 2분의 1이거나 상수니까요. 아니면 x제곱 빼기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정리하면 x제곱은 얼마? 넘기면 2분의 3. 이거 x제곱은 얼마? 2분의 1. 그럼 x는 뿔마 루트 2분의 3. 그 다음에 x는 뿔마 루트 2분의 1이죠. 그럼 안에 있는 이 두 친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뿔마 루트 2분의 1. 밖에 있는 이 두 친구가 뿔마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기 위해 적절히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섞어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나중.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느낌까지 그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아마 마지막 거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요거를 2차 부등식으로 쪼개는 걸 아직 안 배워서 아마 못 그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긴 합니다. 끝. 왜? 넘어서 하고 가면 되죠. 아니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안 됩니다. 다른 학원 가지 말아요. 그래프도 안 그러는데 학원 가봤자 의미 없습니다. 혹시 영어 학원인가요? 안 해도 됩니다.
영어 같은 거 안 배워도 돼요. 안 돼요. 영어 안 배워도 됩니다. 영어 어차피 다 파파고로 다 돼서 이제 영어 안 배워도 돼요. 수학은 파파고로 안 해줍니다. 콴다로 찍어서 푸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제 놀았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 보라고 했잖아요. 영상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우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필기해 주세요. 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어제 수업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제 수업한 내용에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접한다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이 교점은 결국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한 연립 방정식의 근과 같은 의미였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이차함수가 있어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그러면 연립 방정식의 근도 0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y는 fx라고 놓고 이 친구 y는 gx라고 놓으면 연립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fx는 gx가 됩니다. 맞죠? 그거의 근이 빵개라고요. 근데 정리해서 fx 빼기 gx는 0의 근이 빵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 몇 차예요? 2차입니다. fx가 2차고 gx 1차니까 2차에서 1차 뺀다고 차수가 변하진 않아요. 2차의 근이 몇 개라고요? 빵개라고요. 그럼 이 식의 판별식 d가 얼마라는 거예요? 0보다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판별식 말고요. 얘랑 얘를 연립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제 썼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fx, gx 똑같습니다. 여기 좌표를 알파, 콤마, 땡땡땡이라고 놓으면 교점은 1개입니다. 교점 1개예요. 연립방정식의 근도 1개란 이야기라고요. 누구의 근이? fx 빼기 gx는 0의 근이 1개라고요. 그러면 판별식 d는 0이 되고요. fx 빼기 gx는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요. 모르고요. 판별식 d가 0이라는 건 뭐를 근으로? 얘를 근으로 가지는데 중근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근 1개라는 건 다시 말하면 중근이고 그 중근이 얘라고요. 그러면 이 식은 x-알파의 제곱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2차 있고요. 안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다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겠죠. 여기를 알파 콤마 땡땡땡 여기를 베타 콤마 땡땡땡 이렇게 놓으면 교점 2개입니다. 연립방정식의 근도 2개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요 fx 빼기 g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fx 아니고요. 그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예요. 그럼 fx 빼기 gx 식은요.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니까 k로 놓고요. 얘랑 얘를 근으로 가진다고요. 그래서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됐죠? 어제는 이 접한다 이야기만 했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고요. 오늘 내용은 메인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요. 추가적인 내용 하나 이야기하고 문제 푼 다음에 대칭성 이야기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방금 적은 이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fx는 gx와 fx 빼기 gx는 0. 이거 넘긴 거죠? 는 같다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당연하게 쓰던 내용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은 거예요. 맞죠? 다르지 않죠? 같은 방정식이에요. 형태만 바뀌어 있을 뿐이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죠. 자, 봐주세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 오랜만에 물어볼까요? 이거 방정식인가요? 함수인가요? 방정식이에요. 함수가 되려면
나오는 값인 y가 있어야 돼서 y는 꼴로 정리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y가 없죠?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걸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바꿨었냐면 이렇게로 바꿨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하고 y는 0을 무엇했다? 연립했다로 해석하는 게 얘가 됐었습니다. 맞죠? 그럼 이거의 근이 사실은 이거의 근이면서 동시에 이 그래프의 교점이 됐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근 우리 알고 있어요. 이거 인수분해 되게 일부러 해드렸습니다. 이거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이죠. 근 뭐 가지나요? 1을 가져요. 근데 그게 중근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도 교점이 1개라고요. 그럼 그게 뭐가 된다고요? 중근 형태를 띌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y는 x제곱이니까 0,0을 꼭지점으로 가진 이런 친구죠. 이게 y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이거 아니죠. 미쳤나봐요. 이거 아니죠. 얘는 1,0을 꼭지점으로 가지는 친구입니다. 1,0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y는 0. 이거 뭐예요? x축입니다. 그래서 교점 여기 접하게 되고 이거 좌표가 1인 거잖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식인가요? 같은 방정식인가요? 맞죠? 이항만 했을 뿐이니까 같아요. 그럼 이거의 근도 1개인 거 맞나요? 맞겠죠? 같은 식이니까. 그죠? 근데 얘는 누구를 연립했다고 생각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1을 연립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 근이 1개니까 당연히 이거의 근도 1개고 교점도 몇 개겠어요? 1개겠죠. 그림 그리기 전부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우리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는 어디랑 어디? 0하고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에 x좌표 1이겠네요.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입니다. 이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1은 그리면 어떻게 돼요? y 값이 마이너스 1인 점들을 모아놨으니까 얘가 되죠. 똑같네요. 교점의 x좌표 얼마라고요? 1이고요. 접하고 있잖아요. 같은 이야기예요. 됐죠? 그럼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겁니다. 그럼 x제곱은 2x-1. 같은 애죠.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애예요. 그럼 구해보지 않아도 근이 1개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고 얘를 y는 x제곱과 y는 2x-1을 연립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의 근이 1개고요. 교점도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럼 그 교점의 x좌표 얼마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1이라는 사실도 알죠?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볼까요? y는 x제곱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꼭지점이 0,0이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는 1,1이에요. 이게 y는 x제곱이에요. 우리 이번에 그릴 건 이거죠. y는 2x-1. 그러면 y절편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 2인 직선이라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어디서 접한다고요? 여기서요. 1에서 접하게 된다고요. 그럼 사실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문제에서 y는 x제곱하고 y는 2x-1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만든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해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석으로 하는 것보단 이게 편하겠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문제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냐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이렇게 변형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 x제곱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면 이렇게 변형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2개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대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적으세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라고요? 그래프 그려보라고요. 물론 이건 결론적으로는 수식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시각화는 시켜봐야죠. 그리고 그 시각화를 시켜서 대충 어떤 느낌이구나 알아야 답 나왔을 때 최소한 가이드가 되겠죠. 자, y는 x제곱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제곱 그리면 0,0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칭이 아니네요. 여기가 너무 왼쪽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y는 x제곱이에요. 자, 그럼 y는 x제곱이고 이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네요. 그럼 뭐예요? 이걸 평행이동한 겁니다. 평행이동한 거예요. 모양은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평행이동해요. 꼭지점의 x좌표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입니다.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 2고요. y좌표는 2 넣으면 되겠죠? 4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니까 4예요. 그럼 이 꼭지점 0,0인 이 친구를 x축으로 이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2,4 여기쯤 있겠죠? 왜 여기쯤 있냐면 요거 위에 점이네요. 2 집어넣으면 4 나오니까. 그래서 실제 그림은 여기쯤 있는 모양 똑같은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안 똑같네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공통접선이라고요. 이 친구에도 접하면서 이 친구에도 접하는 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다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긴 친구인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최고차의 계수가 같은 친구가 아니라면 이건 그리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죠, 얘가? 이 정도 느낌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접선이 2개 나옵니다. 왜 2개 나오냐면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고 이쪽으로 해서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2개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공통접선은. 근데 이건 특별히 요 최고차의 계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야 그런 건 해석이 되고요. 그럼 아직 구하기 전이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일 거라는 사실하고 y절편이 음수일 거라는 사실은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됐죠? 자, 그렇다면 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식을 L이라고 놓고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니까 뭐라고요? 판별식 d가 0이다를 쓸 겁니다. 연립방정식 바로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그리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이면 되고요. 이게 판별식입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연립할 거예요. 동류항 정리까지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ax 플러스 8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이거의 판별식은 b제곱 4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0이어야 돼요. 그럼 이건 사실 좀 더 뒤에 배웁니다. 2차가 섞여 있는 연립방정식이에요. 2차가 섞여 있는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이고 원래는 막 해법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일부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거든요. 정리하면 4b가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생기는 마이너스 32 더하기 4b 있죠? 이 4b를 a 제곱으로 바꾸면 미지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4 더하기 a 제곱 빼기 32 더하기 4b는 0인데 4b를 a 제곱으로 바꾸고요. 4b a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아닌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됐다. 플러스 b 아니죠. 마이너스 b죠. 넘기면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a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 있고요. 이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에요. 그래서 a 제곱이 사라지죠.
그러면 8a-16은 0이니까 a는 2가 돼요. 아까 기울기 양수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 2 집어넣어서 구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b는 2의 제곱이니까 4, b는 마이너스. y절편 음수인 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의 두 번째 10-5번입니다. 10-5번이에요. 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a의 자, 서로 다른 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a에 따른 서로 다른 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교재에 정석에 밑줄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른 근의 개수 이거 밑줄 치시고 이건 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냐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다고요. 근 이꼴 교점이니까 근의 개수 이꼴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우리 교점의 개수 찾는 거 공식 하나 있네요. 판별식. 판별식은 언제만 쓴다고 그랬어요? 2차일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지금 이 식이 2차식인가요? 아닙니다. 절대값이 들어간 식이지 2차식은 아니에요. 우리 절대값 없는 일반적인 형태의 2차식일 때만 판별식을 쓰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절대값이 들어가서 일반적인 다항식, 2차 다항식이 아니에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로 구해야 돼요. 교점 뭐예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쓰는 거 멈추고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보시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빼기 1은 y랑 y는 a 해서 그래프 그려서 교점을 찾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과 y는 a 플러스 1로 해서 교점을 찾는 게 편하겠어요? 1번, 2번 중에 그래프 그리기 더 쉬운 건 누굽니까? 2번이죠. 식 전체에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 살리고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식 전체에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야 돼요.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이걸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까 설명한 내용이 이거였던 거예요. fx는 gx 있을 때 fx 빼기 gx는 0이나 fx는 gx나 같다는 게 이겁니다. 그럼 이거의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나 이거의 교점의 개수나 같다고요. 그럼 우리 이 그림 그릴 거예요. 이 그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림부터 그려봐야겠죠? 좀 빨리 그릴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돼 있고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전체 절대값이었으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이 친구만 대칭 이동해서 올려요. 그럼 여기가 1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모양이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근데 우린 그거랑 이거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이 친구 x 있나요? 없나요? 없죠. x 없는 친구예요. x 없는 친구면 저 친구는 그림 그리면 x축의 평행한 상태로 그려집니다. 이게 y는 a 플러스 1이에요. 근데 a 값에 따라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교점 몇 개예요? 0개죠. 더 올라가요. 0개 하다가 이 순간에 몇 개예요? 2개죠. 이 순간이 뭐예요? y는 a 플러스 1이 y는 a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돼서 y는 a 플러스 1이 정확히 얼마? 0일 때예요. 이거 y는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얼마일 때? 0일 때 교점 몇 개예요? 대답해줘요. 이건 여러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교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럼 그거보다 작은 a 플러스 1이 0보다 밑에 있었으면 0이 여기 있으니까 밑은 여기죠. 교점 빵개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살짝 올라와요. 4개죠. 4개. 그래서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4개 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얼마예요? 3개입니다. 정확히 얼마? 1이 되는 순간 3개예요.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순간 3개입니다. 그럼 그 전에 1이 되기 직전까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올라가요.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A 플러스 1이 얼마? 1보다 위에 있으면 2개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A 플러스 1이 아니고 A의 범위죠? A의 범위니까 이거 정리만 하면 돼요. 요걸 뭘로 바꿀 거냐면 A 플러스 1이니까 1보다 크다니까 A가 0보다 크면 2개. 그 다음에 넘기면 A가 0이라면 3개. 하나, 둘, 셋에 1을 빼면 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4개. A가 마이너스 1이면 2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빵개. 됐습니까? 이거 그리셔도 돼요. 근데 이걸 그리는 게 훨씬 편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적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요거는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교과 과정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당연히 알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내용이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다 보고 나서 한꺼번에 적어주세요. 여기 칠판 하나에 할 거니까. 왜 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대칭성의 수학적 표현이에요. 말로는 쉬운데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냐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식을 보고 대칭성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요. 대칭성 되어 있는 걸 보고 식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부터 다이렉트로 가볼게요. 대칭으로 생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좌우가 대칭이죠? 좌우가 대칭이에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요. 지금 이거를 x는 5라고 해볼게요. x는 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건 1만큼 떨어진 점을 잡고요. 똑같이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진 점을 잡으면 이 점하고 이 점의 y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x좌표가 5에서 1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6이고요. 이거 함수를 y는 fx라고 놓는다면 함수값 y값은 f6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4, F4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F4랑 F6이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좌우 대칭이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번엔 얼만큼 떨어진 점을 잡을 거냐면 3만큼 떨어진 점을 잡아볼게요. 이 길이가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3만큼 떨어진 점을 잡으면 같은 높이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 친구의 x좌표는 5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8, y좌표는 f8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2, x좌표는 2고요. y좌표는 f2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좌우가 대칭이면 f2랑 f8이 같을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5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들을 해석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걸 살짝 다르게 적어볼게요. F5 빼기 1이었었어요. 4는 사실. 5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F6은요. F하고 6은 5에서 1만큼 더 간 거였어요. 대칭축인 5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함수에 집어넣으면 같은 값이 나왔다고요. 그럼 얘도 대칭축 5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랑 대칭축 5에서 3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가 같다고요. 그럼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1, 3 말고 임의의 값인 K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임의의 값인 K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의 좌표는 5 더하기 K가 X좌표, Y좌표는 F 5 더하기 K라고 놓을 수 있고요. 이 친구도 5-K, F 5-K요. 개좁네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표현해 본다면 F 5-K랑 F 5 더하기 K가 같을 거라고요. 근데 K가 1이어도 같고요. 3이어도 같고요. 2여도 같고요. 2분의 1이어도 같고요. 루트 2여도 같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대해 성립하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으면요. O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면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어디 있냐? 그냥 해야겠네. 얘를 X는 O가 아니고요. X는 P라고 잠깐 바꿔볼게요. 그래서 P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진 거리 K 있죠? 이 떨어진 거리 K를 K가 아니고 그냥 변수 X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럼 X는 P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 fx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 대칭이 시작되는 데서 특정 값만큼 왼쪽으로 간 친구랑 f 대칭이 시작된 데서 특정 값만큼 오른쪽으로 간 친구가 같은데 f에 넣었으니까 함수값 y값이 같은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좌우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도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f2-x는 f2 더하기 x이고 x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해석이 된다고요? fx는 x는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함수구나 라는 내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변형을 살짝 해볼게요. 예를 들어 f3-x랑 f5 플러스 x가 있어요. 이게 x가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고요.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여기쯤 3이 있어요. 여기쯤 5 있어요. 근데 3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게 3-x가 되겠죠? 똑같은 간격만큼 오른쪽으로 5에서 오른쪽으로 x만큼 간다고요. 근데 이 값들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찍히는 y값이 같은 데 찍힌다고요. 그럼 이건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이란 이야기냐면 3과 5의 가운데인 이게 같잖아요. 4를 중심으로 대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가 되냐면 fx는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이냐면 x는 4를 중심으로 대칭이란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이렇게 빡세졌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해를 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은 외워놓읍시다. 자, fa 더하기 x는 fb-x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 더하기 x고요. 여기 빼기 x여야 돼요. 여기 부호 반대여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 똑같아야 돼요. 여기 2x죠? 여기도 2x여야 됩니다. 여기 x제곱이면 여기도 x제곱. 근데 여기 더하기면 여기 빼기. 빼기면 더하기. 둘의 부호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이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좌우 대칭으로. 근데 좌우라는 표현 잘 안 써요.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더하세요. 그리고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해 대칭입니다. 여기 보세요. 3-x랑 5 더하기 x죠? x의 부호 달라요. 좌우 대칭이에요. 둘 더하세요. 얼마예요? 8이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4죠. 4를 중심으로 대칭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x 앞에 부호 다르죠? 좌우 대칭이라고요. 둘 더하면 얼마예요? 4죠.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4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2죠. 2를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자, 여기 봐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내용 끝납니다. 이렇게요. 원래 친구 있고요. x의 부호가 바뀌었네요. 우리 외운 거 있어요.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럼
원래 친구랑 y축 대칭한 친구가 같대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친구가 y축 대칭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근데 그걸 여기에 적용시켜 볼게요. x의 부호 다르죠? 이게 사실 0 더하기 x고 0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x의 부호가 달라져 있으니까 좌우 대칭이라고요. 얘랑 얘 더하면 0이고 반으로 나눠도 0이죠? x는 0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x는 0이 사실은 뭐예요? y축이죠.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fx를 x-1의 4제곱이라고 할게요. x-1의 4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1 더하기 x는 얼마인가요? 여기다 1 더하기 x 넣으면 돼요. 1 더하기 x 빼기 1의 4제곱이면 x 4제곱 됩니다. f1-x는 얼마인가요? 1-x 빼고 1을 한 다음에 4제곱하면 마이너스 x의 4제곱인데 이건 x 4제곱하고 같죠? 해보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f1 더하기 x랑 f1-x가 x 4제곱으로 같네요. 그럼 이게 성립했네요. 1 더하기 x랑 1-x를 함수에 집어넣는데 같으니까 부호 다르죠?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고요. 그럼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성립하니까 얘는 x는 1에 대해 대칭이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대칭을 수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도 합니다. 적으세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니까요.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대칭이구나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